한때는 고등학교 앞 대학가 번화가 골목마다 꼭 하나쯤 있었던 이름 미소야. 하지만 요즘은 좀처럼 보기 어렵죠. 사라진 걸까요? 아니면 잊혀진 걸까요? 25년 넘게 외식 프랜차이즈 업계를 지켜온 장수 브랜드 미소야. 오늘은 그 긴 시간 속에 담긴 미소야의 진짜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1987년 외식 프랜차이즈라는 개념조차 생소하던 시절, 한 사람이 조용히 이 시장에 발을 디딥니다. 그가 바로 미소야의 창업자 이진규 회장입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품어온 단 한 가지 신념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고객과 점주 모두가 웃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다.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누군가의 하루를 더 따뜻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회장은 외식업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참새방앗간, 통일칼국수 등 여러 브랜드를 직접 운영하며 장사에 대한 진정성과 현장 감각을 익혀갑니다. 그가 선택한 길은 단기 수익을 쫓는 외식 사업이 아니었습니다.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 철저한 현장 중심 운영, 점주와의 신뢰 구축, 그리고 무엇보다 상생이라는 가치를 실천하는 구조를 고민하는데요. 그리고 마침내 2000년 12월 일본식 돈카츠와 우동, 초밥을 중심으로 한 일식 캐주얼 레스토랑 미소야를 론칭합니다. 당시만 해도 일본식 돈카츠는 백화점 식당가나 호텔 뷔페에서나 접할 수 있는 고급 메뉴였습니다. 하지만 이진규 회장은 그 틀을 깨고자 했는데요. 누구나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대로 된 일식을 즐길 수 있어야 한다는 철학. 이것이 미소야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혼자만의 성장이 아니라 가맹점과 함께, 고객과 함께, 직원과 함께 성장하는 프랜차이즈. 이것이 미소야가 지향한 외식 모델이었습니다. 그 시작은 조용했지만 미소야는 차근차근 성장할 준비를 마치고 있었습니다. 미소야의 성장은 단순한 확장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브랜드의 내실이 성장의 토대가 되었던 건데요. 미소야는 론칭 5년 만인 2005년 전국 100호점을 돌파합니다. 그리고 불과 1년 뒤인 2006년 200호점을 달성하죠. 그 시절 전국 곳곳의 번화가, 학교 앞, 쇼핑몰 푸드코트에서 우리는 익숙하게 미소야 간판을 마주했는데요. 돈카츠 정식 하나요? 누구나 알고 누구나 먹던 브랜드였죠. 그리고 그 빠른 성장 뒤에는 단단한 기반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2008년 미소야는 하남에 자체 물류센터를 씁니다. 안정적인 식자재 공급망을 구축한 거죠. 2009년엔 식품연구소를 설립하고 중소기업청 우수 프랜차이즈에 선정됩니다. 품질과 시스템 모두에서 신뢰를 얻기 시작하고요. 2010년엔 사명을 보우앤파트너스로 변경하며 브랜드 다각화를 시도합니다. 올해의 브랜드 대상을 2년 연속 수상하면서 대중과 업계의 인정을 동시에 받죠. 미소야가 대중에게 사랑받을 수 있었던 비결은 단지 돈카츠가 맛있어서가 아닙니다. 모든 메뉴를 정량화하고 표준화하여 어느 매장에서나 동일한 품질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 가맹점주와의 소통과 교육을 강화하고 현장 밀착형 슈퍼바이징 시스템을 구축했던 것, 이 모든 것이 미소야를 단기간 유행 브랜드가 아닌 장기 운영이 가능한 믿고 맡길 수 있는 외식 프랜차이즈로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다수의 매장이 10년 넘게 운영되며 장수 브랜드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두 해 반짝 뜨는 브랜드와는 완전히 다른 구조인 셈이죠. 미소야는 외형 성장에만 집중하지 않았는데요. 브랜드가 성장할수록 창업자 이 회장은 더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커질수록 함께하는 가맹점과의 관계도 깊어져야 한다. 대표적인 예가 가맹비 전액 지원 정책인데요. 초기 창업 비용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추고 인테리어, 부자재 마진 등 프랜차이즈 수익의 흔한 관행을 지향했습니다. 그 결과는 숫자로도 드러나는데요. 평균 매장 운영기간 13년을 넘고 폐점률도 낮은 편이죠. 하지만 미소야에게도 그림자는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논란이 불거진 것은 2015년 지역본부와의 계약 분쟁이었는데요. 계약서에 공정위 신고 및 언론 제보 금지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고요. 일방적인 물류 일원화, 계약 해지 통보 등이 이어지며 본사가 갑질을 했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본사는 업계 관행이라며 해명했지만 상생 브랜드 이미지에 금이 가는 사건이었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2023년 파주 매장에선 고객이 주문한 돈카츠동에서 1cm 크기의 녹슨 커터칼 조각이 발견되는 위생사고가 발생하는데요. 하지만 사과와 보상은 신속하지 않았고 본사와 매장은 서로 책임을 미루는 모습을 보였죠. 소비자들은 실망했고 미소야가 진짜 상생을 말할 자격이 있나? 라는 의문이 퍼졌습니다. 가맹점과의 갈등도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물류 공급 중단, 계약 해지 등 사례가 드러나며 공식 이미지와는 다른 내부 마찰이 있었다는 평가도 나왔고요. 이 시기 미소야는 초심을 잃은 게 아니냐는 비판과 함께 브랜드 신뢰도가 흔들리는 시련을 겪게 됩니다. 이제 미소야는
다시 한번 기본으로 돌아갈 수 있는가라는 시험대에 올라 있습니다. 결국 브랜드의 신뢰는 숫자로 증명되는 법, 그리고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죠. 미소야는 여전히 전통 강자로 불리지만 최근 실적은 분명 부진합니다. 2021년 204개였던 전국 매장 수는 2024년 기준 181개까지 줄었고 3년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매출도 마찬가지인데요. 2019년 약 201억 원을 기록하고 2022년 205억이던 본사 매출은 2024년 182억 원으로 감소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수익성인데요. 2023년까지 줄곧 흑자를 유지하던 미소야는 2024년 마침내 영업이익 마이너스 6억 2천만 원, 순이익 마이너스 7억 5천만 원으로 적자 전환되죠. 가맹점당 월평균 매출은 2,930만 원, 수치는 비교적 안정적인 편입니다. 하지만 과거에 비해 매출은 줄었습니다. 부채 비율도 2024년 기준 585.9%로 다시 높아졌고요. 수익성과 재무 안정성 두 지표 모두에서 경고 신호가 켜지고 있습니다. 자본금 역시 5억 8천만 원까지 급감했는데요. 외부에선 이를 재무 위기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위기 속에서도 미소야는 여전히 믿을 수 있는 브랜드로 평가받는 면이 있습니다. 그 중심엔 바로 가맹점이 있죠. 전체 매장의 99%가 가맹점이고 오랜 시간 함께한 점주들도 많습니다. 이건 곧 브랜드가 흔들려도 점주들은 쉽게 자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2024년 이후 미소야는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 있는데요. 콜드냉면 같은 계절형 신메뉴 출시부터 SNS 마케팅 강화, 창업 설명회 개최, 그리고 DID 모니터와 같은 디지털 시스템 도입까지 본사는 이 같은 변화들을 통해 메뉴 마케팅 운영 전반에 걸친 전면적인 리빌딩을 추진하고 있죠. 한때는 미소야가 사실상 독주하던 돈까츠 프랜차이즈 시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자리를 위협하는 강력한 경쟁자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백소정은 2019년 론칭 이후 가장 빠른 속도로 시장을 장악한 대표적인 성장형 프랜차이즈 브랜드로 떠올랐습니다. 2021년 34개였던 점포 수는 2022년 91개, 2023년엔 183개를 돌파했고요. 불과 3년 만에 2024년 196개로 4.8배의 성장을 보이며 공격적인 출점 전략을 성공적으로 이끌었습니다. 매출액은 2021년 약 26억 원을 기록한 데 이어 2022년엔 103억, 2023년엔 216억 원을 달성하며 3년 만에 7.3배의 폭발적인 성장을 이룬 것이죠. 재무구조 역시 매우 안정적인데요. 2023년 기준 부채 비율은 23%로 외부 차입 없이도 자생 가능한 구조를 구축하고 있고요. 특히 가맹점당 월 매출은 4,987만 원으로 업계 평균을 크게 웃도는 고수익 모델을 보여주고 있죠.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 측면에서 가장 뛰어난 브랜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눈에 띄는 건 운영 안정성과 브랜드 신뢰도인데요. 3C 슈퍼바이징 시스템을 통해 가맹점별 특성에 맞는 운영 관리가 가능하고요. 100번을 먹어도 정성스럽고 푸짐한 음식이라는 슬로건 아래 고급 재료와 차별화된 메뉴 구성으로 소비자 만족도도 높습니다. 본사와 가맹점 간 신뢰와 소통을 바탕으로 가맹하고 싶은 프랜차이즈 300 상위 3%에 선정되며 브랜드 안정성과 성장 가능성을 모두 인정받고 있죠. 반면 하루앤소쿠는 프리미엄 돈까츠 시장에서 감각적 차별화로 두각을 나타내는 브랜드인데요. 2022년 68억 원, 2023년 70억 원, 2024년엔 약 72억 원으로 완만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고요. 특히 배달 포장호를 모두 아우르는 매출 구조가 수익 안정성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2019년 73개였던 매장 수는 완만하게 증가하여 2025년 현재는 전국적으로 94개 매장을 운영 중이죠. 2021년 이후 꾸준히 95개 수준의 매장을 유지하고 있고요. 운영 구조의 핵심은 효율성과 자동화인데요. 원팩 시스템을 통한 조리 간소화, 테이블 오더, 키오스크 등 IT 시스템 도입으로 인건비를 절감하면서도 품질은 유지하는 구조를 실현하고 있죠. 공격적인 마케팅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드라마 예능 PPL, SNS 바이럴, 트렌디한 신메뉴 출시 등을 통해 MZ세대와 젊은 여성 고객층에게 높은 인기를 끌고 있고요. 브랜드 운영의 정교함과 감각을 동시에 인정받고 있습니다. 미소야가 철학과 시스템을 강조했다면 이들은 디지털 속도 소비자 중심 트렌드에 기반한 전략으로 지금의 시장을 빠르게 장악하고 있습니다. 더 젊고 더 감각적인 돈까츠 브랜드들이 미소야의 자리를 위협하고 있죠. 하지만 여전히 미소야만의 무기는 남아 있습니다. 25년 넘게 브랜드를 지켜온 운영 노하우, 장기 운영 매장 비율, 그리고 믿고 맡길 수 있는 외식 브랜드라는 신뢰의 이미지까지 미소야는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2025년 현재 미소야는 수익성 악화와 경쟁 심화라는 이중고 속에서도 여전히 외식업계가 주목하는 브랜드 중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이 브랜드가 지닌 진정성 때문이죠. 가맹점주와 고객을 먼저 생각했던 초창기 철학, 단기 수익보다 상생과 신뢰를 택했던 운영 방식, 그리고 위기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지금의 모습까지. 미소야는 외식 프랜차이즈가 어떻게 신뢰를 유지할 수 있는가에 대한 하나의 해답이자 한국 외식 산업의 한 시대를 관통한 상징이기도 합니다. 물론 앞으로의 길이 순탄하진 않을 겁니다. 위기의 순간에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려는 브랜드, 다시 마스로, 다시 신뢰로, 그리고 다시 고객과 점주의 미소를 지키기 위해 미소야의 다음 10년은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미소야처럼 오래된 브랜드가 다시 도약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더 젊고 감각적인 새로운 브랜드들이 시장을 차지하게 될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브랜드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힘이 됩니다.